안녕하세요. 오후5시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생성형 인공지능 그리고 공간 컴퓨팅이 어떻게 메타버스와 연결돼서 새로운 혁신을 만드는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도 함께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제가 직접 그 현장을 방문했었고요.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 메타버스가 단순한 3D 캐릭터 게임을 완전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화의 중심에는 생성형 AI 그리고 공간 컴퓨팅 기술이 있는데요. 자, 이번에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의 넥스트 메타버스 2.0 공동관에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의 서비스를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영역은요, 초거대 AI를 활용한 메타버스 서비스입니다. 실시간으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면서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들이고요. 두 번째는 공간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포용형 메타버스입니다. 현실 공간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요, 이 디지털 정보하고 결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고, 세 번째가 지역 특화 메타버스하고 이를 하나로 묶는 통합 플랫폼, 통합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자, 지금부터 각 영역의 서비스들을 제가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거대 AI 메타버스 영역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 GPT와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 그리고 컴퓨터 비전 기술,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하고 어떻게 결합돼서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핵심인데요. 웅진 싱크빅의 링고시티 AI 영어 학습 플랫폼인데요. 자, 여기에서 핵심 기술이 바로 이런 자연어 처리 그리고 강화 학습을 결합한 AI 튜터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단순 패턴 매칭 방식이 아니고요, 실제 대화의 맥락을 이해해서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서 반응하는 적응형 학습 시스템인 겁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요, 이 AI 펫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강화 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학습자의 성과에 따라 진화하는 가상 생명체를 구현한 겁니다. 총 6단계로 성장하면서 학습자의 영어 실력과 연동돼서 개발이 되고요. 이런 진화하는 개념이 적용이 된 게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이게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적으로 다양한 도시를 구현을 했습니다. 뭐 뉴욕, 시드니, 파리, 런던 이런 다양한 도시를 구현했고, 이 실제 장소의 특징을 메타버스에 반영해서요, 상황 맥락에 맞게 자연스러운 영어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자, 이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도 체계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뭐 이런 메달을 주는 성취 체계, 뭐 이런 시스템들이 학습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가 됐고요. 자, 이런 기술들이 결합된 이 링고시티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이 모션 웨이브 뮤타 스테이지 클라우드인데요. 자, 이 서비스의 핵심은 AI 기반의 실시간 음악 생성 및 편곡 시스템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해서요, 음악의 패턴을 학습하고 사용자 연주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새로운 음악을 생성하는 게 특징입니다. 피아노 연주가 미디 신호로 변환돼서요, 이 메타버스하고 실시간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AI가 입력된 음악을 분석해서요, 드럼, 베이스, 기타, 신디사이저 같은 다양한 악기 파트를 자동으로 생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뮤직 블록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자, 이 시스템은 이 복잡한 음악 이론을 시각적 인터페이스로 단순화시킨 거예요. 이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음악 요소를 조합해서 AI가 실시간으로 음악적 규칙을 적용해서 완성된 곡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향후에는 감정인식 AI와 결합해서 연주자의 감정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음악 스타일을 조절하거나 또 여러 사람의 즉흥 연주를 실시간으로 조화롭게 편곡하는 그런 발전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비빔불의 버투디오 그리고 비커스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자, 이 버투디오 핵심 기술은요, 컴퓨터 비전과 실시간 모션 캡처 기술입니다. AI 기반의 얼굴 인식 알고리즘이 2D 카메라 영상에서요, 3D 얼굴 모델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이를 가상 캐릭터의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겁니다. 이 스마트폰의 전면 카메라만으로도 얼굴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트래킹만 하는 게 아니고요, AI를 활용해서 다양한 감정들, 기쁨, 슬픔, 화남, 놀람 등 다양한 감정을 실시간으로 분류하고 이를 아바타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커스 플랫폼은 모션 캡처 기술을 이제 소셜 플랫폼하고 결합한 건데요. 실시간 렌더링 엔진을 통해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들이 자체 제작 도구를 통해서 직접 가상 공간과 컨텐츠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이런 모션 캡처 기술을 활용해서 더욱 자연스러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 AI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미세한 감정 변화까지도 캐릭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될 겁니다. 자, 다음은 한국 클라우드에서 AI 심리 상담 메타버스 유마인드를 선보였는데요. 라지 랭귀지 모델과
감정 분석 AI를 결합한 건데요. 단순히 대화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용자의 언어 패턴, 대화 맥락, 감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심리 상태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요, 이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심리 상담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의 익명성을 활용한 접근성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실제 상담 환경의 안정감을 제한하고 아바타를 통해서 간접 소통으로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향후에는 다중 모달 AI 기술이 추가가 되면요, 더욱 정확한 심리 상태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은 메타벨드의 디지털 휴먼 제작 기술인데요. 실시간으로 디지털 휴먼을 렌더링하고 표정, 동작을 동기화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실시간 그래픽 엔진이 연결되어 있고요. 이 사용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딜레이 없이 디지털 휴먼에 반영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카메라를 가지고 얼굴을 트래킹을 하는 겁니다. 얼굴의 특징점을 실시간 추출하고요. 디지털 휴먼의 표정, 근육 시스템과 연동해서 자연스러운 표정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요, 실시간 공연 혹은 방송에 즉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무대 뒤에서 이 실제 인물의 연기가 디지털 휴먼을 통해서 즉시 구현이 되기 때문에요, 또 새로운 형태의 공연 예술이 가능해질 거다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은 공간 컴퓨팅 기반의 포용형 서비스, 두 번째 영역이고요. 실제 물리적 공간을 이 디지털 정보와 결합해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는 기술들입니다. 포용형 서비스라고 해서요, 이 장애인, 고령자 분들과 같이 이 정보에 좀 취약한 계층을 타겟팅해서 기술을 개발한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시어스랩의 AR 글래스입니다. 자, 이 기술은요, 컴퓨터 비전 기반의 실시간 장면 인식과 음성을 합성한 기술입니다. AI가 카메라로 입력된 이 주변 환경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이 자연스러운 음성 설명으로 변환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글래스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사용자가 바라보고 있는 시야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촬영해서 AI가 분석을 하고, 이 사용자가 장면이라고 말하거나 버튼을 누르면 이 현재 상황 문맥에 맞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혹은 오른쪽에 계단이 있습니다. 같은 이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는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특화된 서비스입니다만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음성 정보를 이제 실시간 텍스트로 변환해서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이 다국어 설명을 제공하는 또 서비스도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심심이 AI 보행 보조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 핵심은요, 이 분산형 센서 네트워크하고 이 멀티모달 피드백 시스템의 융합입니다. 조끼에 내장된 카메라가 360도 전방의 공간을 감지하고요. AI가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위험 요소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파악된 위험 요소를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주는데요.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자, 촉각, 햅틱 피드백하고 음성 안내를 해주는데요. 이 상황의 긴급성에 따라서 적절한 알림을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즉각적으로 이 진동 알람을 발생시키고요. 그리고 상세한 음성 설명을 추가하는 거죠. 자, 인지 심리학 관점에서 이런 촉각 정보가요, 이 뇌가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 상황에 적합하고요. 또 이제 음성 정보는 더 상세한 상황 파악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나중에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더 복잡한 상황까지도 인식할 수 있을 거다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은 피플리의 AI 도슨트 시스템이고요. 이 피플리의 핵심 기술은 이 맥락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컨텍스트. 자, 현재 서비스 중인 앱이 큐피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관람객에게 맞춤형 설명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기존 도스트 시스템이 있었죠. 자, 그런데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AI를 적용을 했고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AI가 이 관람객의 연령, 배경 지식, 관심사 등을 분석해서 설명 방식을 자동으로 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하고요. 또 전문가에게는 좀 더 전문적으로 또 설명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게 발전하면요, 이 AI 기술과 결합을 해서 다차원적인 이 도스트 정보 제공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요, 세 번째 영역입니다. 지형 메타버스 서비스와 통합 플랫폼입니다. 자, 현재 이 메타버스 생태계의 가장 큰 문제가요, 서비스들이 통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 맥스트의 이 맥스버스, 자, 요게 단일 아이디 기반의 통합 인증 시스템을 핵심 기술로 해서요, 서로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을 묶을 수 있도록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시어스랩의 미러타운도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이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가상 공간을 제작하고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생태계의 확장성을 높이는 게 주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개발된 메타버스들이 서로 통합이 돼야 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 있고요. 관련된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요, 메타버스 사례가 전시가 됐는데요. 이 대전의 사례를 보면 실제 도시의 지형 데이터하고 건물 정보를 3D로 정교하게 구현해서요, 여기에 이제 실시간 정보를 결합하는 메타버스 서비스입니다. 대전의 여러 구역에 걸쳐서 관심 지점을 구현했고요. 특히 대덕 연구단지 경우에는 실제 방문이 좀 어려운 시설들을 정교하게 재현을 해서 각 기관의 디지털 자산인 홈페이지, SNS 등과 실시간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실용적인 서비스 통합 방안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가 단순히 가상체험을 넘어서요,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그런 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포 메타버스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기술을 접목을 했습니다. 목포는 항구다라는 이제 도시 정체성을 디지털 공간에서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요, 실제 항구 축제의 다양한 요소를 정교하게 3D 모델링해서 메타버스 서비스로 만들었고요. 이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요, 이 메타휴먼 세아라는 기술인데요. 이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인 어머니를 둔 다문화 가정의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을 활용해서 AI 기반의 아바타를 만들고 이를 활용해서 다양한 감성적 인터랙션이 가능한 이 디지털 인플루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문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서비스도 선보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소원 빌기 기능이 있습니다. 사용자 입력을 실시간 3D 이펙트로 변환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넥스트 메타버스 2.0 공동관에서 이 세 가지 핵심 영역의 기술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생성형 AI가 만드는 지능형 메타버스, 공간 컴퓨팅이 여는 포용적 메타버스, 그리고 통합 플랫폼을 통한 메타버스의 진화. 자, 이제 이 메타버스가요,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과 결합해서 새로운 가능성 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오후 5시에서요, 이런 기술의 발전과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